안녕하십니까.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. 우리 조합이 설립된 지가 올해로 55년이 되었는데 설립 정신을 이어받은 원로조합원님들이 창립 원로회라는 이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실조합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모임에는 역대 이사장님들도 회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 면면을 보면은 황의두 그 대선배님, 이 선배님은 내가 그 개인택시를 취득한 90년도에 우리 조합 이사장을 하셨었고, 그리고 그 후에 연합회장을 하셨던 분인데, 이분께서 조합은 물론이고 그 공제조합 그리고 새마을 분고의 그 기초를 닦는데 아주 기틀을 마련하신 그러한 정말 우리 개인택시의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도 현역이신 김남배 전 이사장, 이연수 전 이사장도 이 회원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들은, 역대 현 이사장들은 외부에 뭐 일정이 없는 한 꼭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조합 현안을 설명이라기보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죠. 보고를 드리고, 그리고 원로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뭐 이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모임이고, 그리고 이 모임이 지난 7월 8일 원래회가 열렸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나는 우리 조합을 만들어 오신 역대 회장님, 이사장님, 또 원로 회원님들이 우리 조합을 만들어 오셨습니다. 이것을 계승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새로운 이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저는 직무대행으로서 한 달 한 10일 정도 직무대행을 하고 출마를 결심을 하고 등록. 이 직권 문제도 작년 9월 1일 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중단을 하자. 중단을 하고, 걷는 것도 중단을 하고, 죽는 것도 중단을 우선 해놓자.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다시 복지 업무를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, 그때 9월 1일 날, 작년 9월 1일 보신 바와 같이 강우풍 부이사장이 현 이사장 직무대행이죠. 이분께서 이제 인사말을 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조합 상황을 설명하고, 그리고 자신의 거취도 표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소신을 발표하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날 원로님들께서 당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, 특히 황의두 대선배님께서는 나는 비록 차를 팔았지만 마음만은 항상 조합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, 우리가 어떻게 만든 조합인데 참 너무 안타깝다,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, 이렇게 오기까지 그 대의원들이나 그 직책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런 사태가 왔느냐고 하시면서, 자신께서 이사장을 하던 시절, 그때는 이제 36, 7년 전이니까 무지했었잖아요. 그리고 그 시절에는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되면은 왕과 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. 그런데도 그 자신께서는 그런 할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, 그리고 같은 동지들을, 그 뭐 대의원들이나 이분은 꼭 그 직시자들을 동지라고 그러시더라고. 그 동지들이 뭐 황당히 만약 독선을 했다면 저항을 했을 것이다.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정말 이 조합을 살리려면은 정말 혁명이 필요하다, 이런 고견을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 조합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혁명가가 필요한데,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그 사람들이나 그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매각매직 또는 이직금 1천억 원 미지급 사태, 여기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홀홀단신 이 선거판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
이번 그 이사장 보궐선거를 할 때 조합원님들의 그 선택은 정말 간단 명료할 것이라고, 그리고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 조합을 이진영으로 만든 그 매간매직 사건, 그리고 이직금 1천억 원 미지급 사태, 이 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후보가 누구냐? 그리고 이 이직금을 개선해야 된다. 그리고 건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, 그리고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한 사람,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후보가 그런 활동을 했고 어떤 후보가 거기에 연루됐는가, 이것만 판단을 하면은 조합원님들의 선택은 정말 간단한 문제일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후보들께서 명함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할 사람, 이게 돈이 4천만 원인데 그 후보 등록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,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을 한번 집어보겠습니다. 우선 강우풍, 그 이사장 직무대행자, 그리고 박광용 강서지부장, 그리고 신현 전 감사, 그리고 국철희 전 이사장,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. 여론의 조합원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다른 후보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최종 등록은 아마 안 할 것이다, 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. 이게 강우풍 부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차주선 이사장하고 약 그 19대 또는 그리고 이어서 20대까지 부이사장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평가는 조합원들에게 맡겨야지, 내가 여기서 무슨 왈가왈부 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제쳐두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박광영, 이분은 한참 활동을 하시다가 저는 이사장 그 꿈을 접고 강서지부장의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카톡으로 다 이리 그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글을 보내놓고 다시 이사장 본복을 했는데, 이분이 본복하게 된 동기가 신현, 국철이, 이 강우풍이가 셋 다 이제 호남 전라도 사람들이니까 이 우리 조합 분포가 전라도, 충청도 이 양자 대결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이 세 후보가 전라도 표를 찢어 먹으면은 충청도 표만 가지고도 당선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포기를 하냐고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번복을 하고 출마를 했다는 그런 말이 돌아요. 그리고 이분 이 캠프에 정말 막강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유효종. 이분이 이제 상조본부장인데 이분이 차순선이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여튼 모든 그거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, 뭐 이런 소문이 있는 분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영주 서대문 지부장, 지금 벌써 카톡으로 박광영이 막 선전하고 있잖아요. 이분이 유효종 씨가 그 내가 언제 한번 그 방송을 하면서 틀어준 적이 있죠. 야, 그 선관위를 매수해야 되는데 영주는 이미 500만 원을 갖고 왔어. 그러니까 너도 그 갖고 와. 뭐 이런 그 뒤에 녹음. 그러니까 김영주가 예를 들어서 18대 19대 이 서대문 지부장을 했는데
지금 20대 지부장도 하고 있잖아요. 그 부분과 관련된 뭐 해서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삶아야 되니까 갖고 오라. 그 유효정 씨가 거기에 그 연루된 분이고,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병돌 이 합세를 했죠. 새마을금고 전 새마을금고 있어요. 현재 이 대의원들을 32명을 데리고 그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. 난 이분이 여기 가리라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고요. 그리고 나는 이분밖에 지금 이 조합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이분이 그래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그 돈을 준 그 유권자들에게, 그 투표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비록 임기는 못 채운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은 이분이 그래도 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다. 2번씩이나 내가 방송을 하고, 참 이분과 차순선이 메간매직 그 사건에도 같이 협조도 하고 활동을 했어요.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박강용 캠프에 갔더라고. 그리고 이분이 가니까 최기호 현 노원 지부장도 이제 같이 갔어요.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전부 다 돈과, 그 어두운 돈과 연관된 부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유독 여기에 많다. 그리고 진장은이가 여기에 이런 막강한 조직은 세요. 우선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의 조직은 제일 막강한데, 여기에 또 진장은이라는 택시TV 그 나팔수, 이 사람이 여기에 또 이건 제 생각인데 합세를 한 것 같아요. 이 진장은 씨 절대 나는 이 사람 출마 안 한다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, 이 사람이 진장은 씨가 머리가 아주 현명하고 아주 이제 밝은 사람이에요. 어쨌든 이 박강용 캠프에는 메간매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연관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. 이 말씀, 돈 냄새, 어두운 돈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다.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현 씨는 이분은 진짜 요번에 또 카톡이 인사말을 했는데, 이직금 이 사태에 이걸 그대로 자기는 좋은 그 구상이 있다. 이렇게 하면서 이 전화 또 혁신회 그 여성들이 한 80명 모여가지고, 그리고 다수 조합원들이 바라는 거거든요. 주지도 말고 걷지도 말자. 이거 중단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대책을 세우게 하자. 이 7만 원 때문에 내가 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, 이분들을 왜 그분들에게 탈퇴한다는 마음이, 불신한다는 마음을 들게 하느냐. 그러니까 우선 중단을 하자. 그것이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사장이 하자는 게 나의 주장인데, 그리고 혁신회, 여성혁신회 주장인데, 이것이 탈퇴를, 이직금 사태가 탈퇴를 과거에 선동했던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때문이라는데, 이 얘기는 차순선이가 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신현희의 이직금에 대한 마인드는 차순선이하고 똑같다. 차순선 아바타다.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포진된 사람들이 누구냐? 한모, 김모, 이모, 그리고 박모 등등인데,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차순선에게 19대 때 돈을 주고 자리를 해먹었던 사람들의 꿀맛을 본 사람들이야. 근데 이 사람들이 20대에 또 돈을 갖다 주니까 그 가격이 맞질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,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차순선의 은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신현 캠프에 합세를 해가지고, 이 사람들이 야당이다. 내가 차순선이를 이 메간매직 혐의로 가게 하는데 내가 1등 공신을 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,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
만약 신현이가 그럴 일도 없지만 신현이가 이사장이 된다면은 차순선과 신현이 이사장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이 조합 돌아가는 체제는 똑같다. 이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사람들을 탕탕 여기에 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다 꿀맛을 한 번씩 요만큼씩 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조합의 기구 상조 민원실장이라든가 뭐 충전소장 이거 말로만 이거 뭐 폐지하겠다 이래 하지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이 사람들을. 그러니까 사람만 바꿀 뿐이다.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저는 이직금과 매건 매직에 결코 자리올 수 없는 집단들이다. 그리고 국철이 이분 이사장 2번씩이나 하시면서 그리고 18대 때 이분께서 장기 근속자가 많아 그때 일시에 퇴실 차를 파는 바람에 이직 그 할당금이 15만 원, 17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.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? 조합원 여러분, 복지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30년 이상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주 안심하십시오. 해보도 내보내고 이랬지 않습니까? 그러던 사람이 그때 정책을 세웠어야죠. 이분이 보통 사람입니까? 서울대를 나왔잖아요. 그리고 이분의 수적인 복지법인의 최이교 무슨 그 총무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서울대 무슨 고대 출신들 아니에요. 그 좋은 머리로 왜 이직금 정책을 안 세웠냐고. 이 사람들이 이직금 정책보다는 임기 연장에 온갖 머리를 굴리고 이랬던 그러는 바람에 우리 조합이 1년 2개월씩 이 19대가 그 식물조합이 됐었었고 변호사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말이죠. 이런 혼란이고 소송이 남발되고 이런 혼란이 왔잖아요. 이 사람 그 국철이 씨도 결코 이 이직금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.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분 말고 그 결코 이직금 이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직금이나 매건매직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있는 사람이 누구냐? 저 이영식이를 왜 거론하지 않습니까? 저는 작년 9월 1일부터 이직금 이거를 이직금 지급 우선 멈춤이라는 이거를 보수교육장 일제검열장 약 한 3만 명 서울역 SRT 한 3만 명 내가 이 조합원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배포해 줬어요.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거 뭐 내가 잡상인 줄 알아. 일제점검장에서는 잡상인이 주는 건 줄 알고 그냥 거기다가 취급을 하면서 그 잡상인들 준 찌라시 거기다 그냥 휙 던져놓고 보지도 않았잖아요. 이 이직금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조합원들도 책임이 있다.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주장을 했어요. 지금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잖아요. 이직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. 저는 이직금 주지도 말고 걷지도 말자.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자. 즉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은 퇴직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 남아있는 복지의 사람들은 가산점이 붙은 내 돈, 이거, 줘야지.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고 생각을 하는데, 욕심을 부리는데, 이 사태가 오니까 퇴직한 사람들도 또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내 원금이라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. 그리고 나 7만 원 이거 나 더 이상 손해보기 싫다. 이래서 탈퇴자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자? 나한테 좋은 게 안이 있다? 뭐가 안이 있는지 우선 그 안을 중단을 시켜놓고 조합원들을 다독 고려놓고 난 다음에 그 안대로 가면 될 것이지 이것을 왜 이어가자는 건지 그 마인드로 그런 머리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. 자, 그렇다면은
이 1천억 원이나 되는 이직금을 어떻게 이영식이 네가 해결할 것인가?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 이직금 사태가 이렇게 오기까지의 책임이 우리를 서울 개인택시 조합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오기까지 서울시 물류과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.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오게 돼 정관을 승인해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묵인 방조, 심지어는 협조까지 했다 이거죠. 그래서 뭐 일부 뜻있는 조합원들이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너희들 책임이 있다. 어떤 대책을 세우라 뭐 어쩌고 하는데 공무원 집단이 그 집단은요. 그런 공문 무슨 이런 거 갖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보셨잖아요. 지난 그 코로나 사태 때 600만 원 부지급 사태 때 그때 조합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울시로 그냥 몰려갔어요. 난리가 났잖아요.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조합에다가 우리가 거기 내일 글로 갈 테니까 잠실 조합으로 갈 테니까 그 강당 그 밑에서 강당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하겠다. 이래서 그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날 그 이튿날 그 조합 잠실 조합 일대가 아주 그냥 차로 그냥 그 아주 책증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결국 그분들이 받지를 못했어요. 그 600만 원을. 그때 내가 얘기하는지 연합회가 나서 달라. 조합청은 나서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건의서를 넣고 했는데도 연합회라는 곳 우리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. 하여튼 뭐 그건 지난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공무원이라는 그 집단은요 와장창 소리가 나고 정말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이래야 마지못해 나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대로 걷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이런 상태로 가서 새로운 이사장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파산 신청부터 해야 된다. 파산을 하면은 이직자들이 갈 곳이 어디냐. 우리는 이 복지회는 판사가 판결을 했잖아요. 복지회와 조합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. 그러니까 차순선이도 디폴트 선언 비슷하게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? 복지회는 10억밖에 없다. 그 10억을 그나마 그거는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준다 하면 한 푼도 없다. 이미 파산을 선언한 거거든요. 절차만 안 밟았을 뿐이지.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1000억이라는 돈만 걷어내면 다시 우리끼리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직금이라는 이 전통. 원금 예를 들어서 제가 35년인데요. 제가 한 2,100만 원 정도 됩니다. 이 원금 2,100만 원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0% 내지 30%의 이자를 붙는 돈을 퇴직할 때 주게끔 하는 제도로 개선해서 여기에 그럼 20 내지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. 이거 원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. 이직금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그때 당시에 책정연금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그분이 내가 만약에 3년을 앞으로 더 한다. 그러면 2,100만 원에서 내가 3년간 더 불 돈이 1년에 120만 원 하면은 360만 원을 더 부으면은 2,460만 원이 되잖아요. 그 2,460만 원에 대한 이자 30% 정도 붙은 금액을 지급을 한다.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여기에 그 30% 이 돈을 30%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?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업, 충전사업, 가스사업 또는 각종 그 이익사업, 11층에 있는 양수도 사업 등 이런 것을 조합이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갖다가 뭐 퇴직연금부라든가 뭐 이런 그걸 조합 소속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퇴직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? 그 퇴직자들은 바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.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? 우리 조합이 교통회관 건물 거기에 그것이 약 시세가
10조 한 2, 3천억 나간다고 하는데요. 우리 역대 그 개인 택시나 이 종사자들이, 택시 종사자들이 교통회관을 건물에 지으면서부터 그동안에 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이, 우리 개인 택시 조합 지분이 26.%가 몇몇 프로가 있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 교통회관은 지분을 팔 수도 없고 어디 그걸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. 그러나 서울시는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불 보증을 쓸 수 있단 말이죠. 지불 보증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약 5천 매년 5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, 그것이 이제 저번에 그 임금투쟁 이렇게 그 버스 기사들 노조가 이래가지고 올려줬잖아요. 그래서 1년에 약 7천억 원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. 밑빠진데 물 붓기식으로 준공농제라고 해가지고. 근데 우리 택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서울시 보고 너희들 보고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교통회관 지분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이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니들이 이걸 마련하라.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면은 눈 하나 깜짝하고 되지도 않아요. 저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그런 일 있을 때 서울시가 먼저 이렇게 조합에 요청을 협조해 줄 구했잖아요. 마찬가지로 협상이라는 거는 먼저 제안하는 놈이 그 놈이 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. 몇 프로는. 그게 협상의 기술인데 그것을 먼저 교통회관 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눈을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직자들,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서울시로 몰려가서 난리를 피워야, 그래야 서울시가 우리 조합으로 협상을 한번 해보자 라고 SOS를 칠 때에 그때 협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뭐 이것을 갖다가 뭐 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. 이거는 그 강도에 따라서 분명히 할 수 있는, 지금으로서는 구상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제2의 방법을 제가 구상을 해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. 그런데 저의 이 능력과 이 구상을 발휘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대선배이신 그 항의도 대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합은 혁명이 필요하다. 지금의 조합은. 그래서 바로 선거혁명이래. 이게 선거혁명. 이 선거혁명에는 조합은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가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. 지부장이 또는 민원실장이 여러분들의 이직금 2, 3천만 원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. 고양이 같은 호남 사람이 이사장이 된다고 해서 호남 사람만 특별히 골라서 이직금을 해결할 수 없고, 충청도 출신 이사장이 된다고 해서 그분이 충청도 사람들에게, 조합원들에게만 이직금을 해결할 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조합원님들, 이영식이가 정말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, 그리고 끈질기게 이직금 정책을 개선하자고 주장했던 사람, 매간매직 이 의혹을 진상을 밝히자고 투쟁을 하고 그 투쟁 대열에 앞장섰던 이영식이 만이 이 위기의 조합을 구할 수 있다고 감히 저는 자신 있게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조합원 여러분, 저에게는 혁명 동지가 필요합니다. 그 혁명 동지가 바로 조합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혁명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합원님, 이영식의 혁명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
있습니다.